안녕하세요. 수련탐구 생활의 해강입니다. 오늘은 10화 수련을 시작하는 첫 출발 수련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화는 설명이 길어질 수 있어서 3개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화는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수련자가 참고해야 할 수련자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2는 수련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안내와 각 수련 단계의 의미를 이야기할 것이고 10-3은 기초 수련 맥점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단전의 중요성과 바른 단전의 취열은 이전 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련 단계의 근본이 되는 단전을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은 수련을 할 수 있는 몸과 마음, 호흡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수련자 주의 사항에 있어서 첫째, 섭생 관리는 기운의 소모뿐만 아니라 기운의 생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히 균형이 갖춰진 식사와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이나 영양가 있는 식사는 기운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것을 많이 막아줍니다. 또한 기름지거나 하여 소화하는데 에너지나 기운을 많이 소모하는 음식은 자제를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해외에 장거리 임무를 뛰는 정찰기 등을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에 조종사의 배변 문제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배변 문제로 이렇게 뭐 비행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섭생의 관리였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 12시간 전부터 섭생의 관리를 통해서 배변의 욕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수면과 장에 잘 흡수가 되는 음식 등으로 섭취를 하고 기름이 많은 음식 등을 배제해서 장거리 작전이 가능할 정도의 몸과 마음, 심리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과학자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절한 식단과 수면 사이클을 구성하였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련을 시작하며 단전을 자리 잡게 하는 것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팀원들 간에 또는 가족들 간에 일상적인 대화가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술 또한 정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운을 많이 소모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정신의 힘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을 요하는 수련에는 많은 방해가 되니 수련을 하실 때는 이 부분도 자제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단전의 기초를 다질 때 하루에 한 2번 정도 수련을 하였는데 한 번은 수련에 하루에 쌓인 피로를 풀고 불필요한 기운을 정리하는 데 활용을 했고 2번째 수련을 할 때 스스로가 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수련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정화할 것이 많고 매사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사전에 간단한 수련을 통해서 충분한 휴식과 이완을 하신다면 이후 본격적인 수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둘째로 수련의 자세는 그 형태와 구조에 의해 절로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도 위함이고, 이것은 진법이나 기문둔갑의 의미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불편한 자세는 집중을 분산시키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전을 형성할 때는 가장 방해가 적은 누운 자세에서 수련을 시작합니다. 셋째로 단전 파스는 단전을 형성할 곳을 정확히 인지 인식을 해야 수련이 바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문열에 일정한 크기의 파스를 붙여 단전에 집중을 돕습니다. 단전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때까지 단전 파스는 자주 붙여주시면 좋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수련의 흐름을 정비할 때도 단전 파스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수련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수련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현재 수련의 경험과 체득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시간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자신의 기억만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애매하고 모호한 수련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신경을 쓴다든지 마음을 쓰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수련 속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련이라 생각을 하고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도 꾸준히 기록을 하였는데, 그 순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즉 제가 좀 더 안정이 되고 이렇게 인지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 원인과 이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에 대한 점검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점검은 시험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신이 수련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는 것으로 이후 수련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점검을 시험의 일종으로 생각을 해서 부담감에 거부하거나 또는 회피를 하거나 외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검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득한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확인을 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가이드가 없다면 자신만의 관점, 어떤 틀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것이 오히려 부족하다면은 자신이 자칫 이렇게 맹목적으로 수련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인식 시켜줄 수 있는 스승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고, 제대로 된 스승이라면 체계의 논리, 합리의 근거를 통해서 공부의 방향성을 잘 잡아줄 것입니다. 수련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기준과 원칙, 그리고 그것을 검증할 어떤 느낌과 경험 등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부를 깊이 이어나가기는 이제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른 수련 방법과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적과 충분한 노력, 시도, 그런 것에 의해서 분명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연하고 모호하게 두지 않도록
염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수련을 통해서 빠르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인지하고 인식하는 힘이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으면 수련을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해도 또는 효과를 충분히 보았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나 확신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관심을 갖는 부분에만 의식과 마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 평소에 의식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또는 이렇게 느껴보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기가 이렇게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련 체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럴 수 있다는 선제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하나를 직접 경험하고 체득으로 자기 확인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련자 주의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내를 드렸는데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위의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염두해서 하시면 수련의 성과도 더 크게 얻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